주공단의 노나라와 강태공의 제나라.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을 본 사람과 전혀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스남을 아직까지 접하지 못하였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 역사 공부를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리고 굳이 도서관에서 신증동국 여지스남을 찾으실 필요 없이 제가 연재한 신증동국 여지스남의 내용만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접하는 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증동국 여지스남을 접하기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완숙한 모습으로 역사 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회에 연재되는 노나라와 제나라는 수박 겉핥기가 아닌 이들이 실제로 있었던 곳의 지명들을 밝혀드릴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경청 부탁드립니다. 아주 재미있고 명쾌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증거들이 모두 신증동국 여지스남에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들은 모두 간사한 것 같습니다. 아리아넥스는 현 차이나와 열도를 중국과 일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그들의 국명이 아닌 우리의 국명입니다. 현 차이나에 있는 지명들을 그들의 발음 방식으로 모두 부르면서 왜 국명은 중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발음합니까? 왜 열도의 지명들을 그들의 발음 방식으로 모두 부르면서 왜 국명은 일본이라고 발음합니까? 모두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역사 주작을 정당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간과한 아주 간사한 행위들입니다. 그러면서 동북공정과 친일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노나라의 기원과 위치. 노나라는 지금의 곡부에 위치한 나라로 주나라 모왕의 아우인 주공단에게 내린 봉토를 그의 아들인 백금에게 다스리게 하던 제후국으로 주나라의 혈족 국가이다. 공자의 출신지이기도 하다. 주공단은 주나라의 정치가로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이다. 성은 희, 이름은 단, 호는 문공이다. 이들이 노나라의 제후로 봉해진 이래 노의 시조로 받들어졌다. 통칭은 주공이라고 부른다. 형인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토벌한 공으로 주의 성립 뒤에 곡부에 봉해져 노공이 되었다. 이때 봉토로 받을 땅이 남아있지 않아서 죄로부터 땅을 떼어받았다고 합니다. 상기 노나라와 관련되는 내용 중 아주 중요한 사항은 노나라가 건국된 곳이 역사 속 곡부이며 노나라의 시조 주공단을 문공, 주공이라고 부르며 봉토를 받을 땅이 남아있지 않아서 제 나라로부터 땅을 떼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를 먼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곡부와 문공, 주공. 역사 속 곡부라고 한 이유는 현재의 차이나에 조작된 곡부가 그 노나라의 곡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곡부는 중국 산동성 태산 남쪽에 있는 도시, 춘추시대에는 노나라의 땅이었는데 공자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다. 곡부가 태산 남쪽에 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태산을 신중동국 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 태안 자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의 태안으로 이곳에 있었던 산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이라고 합니다. 주공단의 호칭이 문공입니다. 문공이란 그를 좋아하는 제후가 아닌 문 땅을 봉지로 받은 제후입니다. 황제 주나라 무왕의 부친이 문왕으로 이분이 양산 밑에 기산, 봉상의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이 문 땅으로 고죽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주공이라는 호칭도 붙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 곡부가 있었던 태산의 지명을 통해 주공단의 호칭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 자주는 또한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위왕을 칭한 곳으로 이곳이 천하의 중심 금성이 있었던 위윗의 상국이었습니다. 이곳은 또한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에 있었던 역사 속 진주의 봉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상기의 평안도 자산,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문주는 조금 더 광역적인 표현으로 문주에 있었던 성이 문성이 됩니다.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환인, 환웅, 당군의 묘정과 사원이 있었던 곳으로 모든 사람이 경배하는 신성한 지역으로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금성 천축입니다. 주공단이 봉지로 받은 곡부가 어마어마하지요. 자, 그러면 노나라가 있었던 곡부를 또한 신증동국 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함경도 경운의 군명을 공주, 광주, 추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운의 군명 공주란 이곳이 공씨가 탄생한 역사 속 노나라의 곡부라는 얘기로 그곳에 있었던 성이 함경도 경흥의 공성입니다. 자, 그런데 신증 동국 여지 서남에는 나도 경흥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도부의 군명은 예국, 임둔, 경흥, 철구, 도원경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에 공성이 있었던 경흥으로 군명 예국이란 통상 한국인을 예맥족이라고 하는데 예가 바로 강릉이었다고 합니다. 군명 임둔이란 한사군 중 임둔이 강릉이었습니다. 군명 철국이란 왕부의 성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으며 이곳에 있었던 철성이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라고 했습니다. 군명 도원경의 원 이름은 무릉도원으로 경상도 칠원 현의 군명을 무릉귀성이라고 합니다. 귀성이란 왕부의 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공성인 경흥이 군명인 강원도 강릉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송에 이르기를 악양에 놓있으니 동종호가 눈앞에 있고 등왕이 각을 지으니 정료가 안개처럼 벌려섰다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눈앞에 동종호가 있었고 그곳에 악양로가 있었습니다. 자, 강원도 강릉의 신증조를 인용합니다. 이 고을 장규에는 대성전과 동무, 서무가 있사온데 오랜 세월을 허물어지고 위태하며 제사도 비좁아 학생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강릉에 있었던 대성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연행록인 계상기정의 석구의 첫 구절을 인용합니다. 대성문안 난각에다 홍책을 설립하고 석고를 안치하였는데 석고는 모두 열매로 좌우에 각각 5씩이었다. 그 각구의 첫 귀에 우리 술에 이미 경고하며 우리말 이미 동일하다고 했다. 대성문이 부자매인 공자의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러니까 열매의 석고가 공자의 사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대성전이 있었고 연행록 계상기정에 대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지역입니다. 대성문 안에 있었던 정각이 대성전으로 강원도 강릉의 군명 중에 경흥을 기억하시겠는지요. 함경도 경흥의 군명이 공성으로 이곳이 노나라의 곡부라고 밝혔으니 이곳은 공자의 고향으로 그곳에 공자의 사당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리안 X의 실력이 기가 막히죠. 강원도 강릉의 고적편을 인용합니다. 보현산성 석축이다라고 했습니다. 향산유랑가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보현사박 동구의 조개문 웅장하니 한 줄로 늙은 소리 풍우에 섞였는데 12곳 물방아가 일시에 소리하니 장망한 큰 동학이 백일의 내종이라 천왕당 깊은 곳에 찬바람이 절로 나니 황금갑 칠성검에 내장수 나눠섰다. 보현산성에 있었던 것이 보현사이고 조계문인 조계사가 금성천부가 있었던 1월 오학도의 무대 오로봉의 한 봉우리인 묘양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조계사는 서울의 종로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즉 역사 속 묘양산이 있었던 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의 오로봉에 있어야 되며 그곳에 금성천부와 왕부의 궁궐들이 있었습니다. 상기 향산유랑가에 등장하는 칠성검이 마음에 걸립니다. 평안도 평양의 내성의 한 성이 칠성이었습니다. 역사 속 평양성과 국내성 또는 금성이 동일한 성인 것 같은데 꽁꽁 숨겨 놓았습니다. 아무튼 인지하고 넘어갑시다. 강원도 강릉의 제용주를 인용합니다. 김구 용의시에 큰 물결이 땅을 말아오는데 복내 영주 가깝고 높은 영은 하늘을 만질 듯 태산 화산인가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신증 동국 여지스남 전라도 태인에서 태와 태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상기 위키백과에서 곡부가 있었던 곳이 태산 아래라고 했습니다. 현 차이나 지리지의 교과서가 신중 동국 여지스남인 것 인정하시는지요? 상기 위키백과에서 봉지를 나누어 줄 때 땅이 없어 제 나라의 땅을 쪼개 노나라의 땅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 나라에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의 노나라. 자, 이제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추가로 노나라의 지명들을 살펴봅시다. 충청도 이산의 산청과 군명을 인용합니다. 노산, 현 북쪽 오리에 있는 진산으로 일명 성산이라고도 한다. 충청도 이산의 군명을 열야산 노산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창의 군명을 우고, 배고, 노산이라고 합니다. 노산이란 이곳에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노산을 성산이라고 합니다. 성산이란 단순히 성이 있었던 산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고유 명사입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을 비류 절번부여 성주라고 합니다. 성주에 있었던 산이 성산으로 평안도 성천이란 초계 지명인 성도이기도 합니다.
제후국 논나라가 촉과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안도 평양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고령산 부해북쪽 20리에 있는데 혹은 대성산 혹은 노양산이라고 이른다. 고령산을 논나라가 있었던 노양산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장단의 산천을 이용합니다. 고령산 부해북쪽 30리에 있는데 곧 성거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거산은 개성에 등장하는 산입니다. 신중 동국 여지남에서 성거산을 서울의 용산이라고 했습니다. 논나라 하면 우울해지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단종입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로 노산군으로 강등당해 강원도 영월로 유배간 아픈 사연이 생각납니다. 노산군이란 제후국 논나라의 산을 봉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영월을 찾아보시면 좋은 결과 얻을 것입니다. 해주 풍경의 논나라. 해주 풍경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귀 니신고 동산태산이 어나야 높던 동고 노국 좁은 줄도 우리난 뭐라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고. 강원도 회양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비로봉 금강산의 주봉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강산의 주봉 비로봉의 꼭대기에 올라보니 동쪽 산이 태산인데 그곳에 있었던 논나라의 땅이 작다는 것을 읊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요. 위키백과에 현 차이나의 지명들을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스남과 식구들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리지를 그대로 현 차이나에 이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곳 논나라의 곡부에서 노씨, 공씨, 계씨, 숙씨, 맹씨가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관련되는 성씨들은 제57회 동영상을 꼭 시청 바랍니다. 제나라 편에서는 제나라가 있었던 역사 속의 정확한 위치도 잡아야 되지만 노나라에게 땅을 떼어준 이유도 밝혀야 됩니다. 몸은 아파오는데 할 일은 태산입니다. 제나라의 시조 강태공은 천수 강씨이면서 이번이 진주 강씨이기도 합니다. 천수가 바로 역사 속의 진주입니다. 강씨의 시조는 염제신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강씨의 시조이십니다. 염제신농이 계셨던 곳이 개성의 황도로, 천왕님이 계셨던 낙양의 황룡성 안시성이라고 했습니다. 파 지역에 천부가 있었던 금성과 왕부의 성 국내성, 족 지역에 천왕님이 계셨던 비단금자의 금성과 왕부의 성 안시성을 합해 파촉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지역이 아주 서로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 파촉이 박터이면서 이 두 성을 관할한 곳이 바로 박터의 쌍성총관부라고 했습니다. 사기세가 속의 진나라.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태공망 요상은 동해 사람이다. 그의 선조는 요순 시절에 사학이라는 벼슬을 달았고 하나라의 우임금이 치수를 위해 토목공사를 벌일 때 그를 보좌하여 큰 공을 세웠다. 순가 우임금 때 여호와신 땅에 봉해지고 강을 성으로 받았다. 사기세가를 누가 조작 인용했는지 그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강씨의 시조는 사망의 한 명인 염제신농이시고 그 후손 중에 여호와신 땅에 봉해지면서 여씨와 신씨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강태공의 고향 동해란, 동해서해란 동쪽 서쪽에 있는 바다가 아닌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동부와 서부라는 의미입니다. 강태공이 동해 출신이었던 것으로 만약 황해도의 해주가 바다였으면 어떻게 현재와 같이 땅에다가 해주의 지명을 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강씨와 관련 성씨들은 제9회, 제19회 동영상을 꼭 참조 바랍니다. 강태공은 세상을 바라보는 성견 지명이 있으셨던 분으로 주나라 문왕과 무왕과의 인연을 스스로 만드신 분입니다. 주 문왕이신 서백이 사냥을 나가서 과연 위수의 북쪽 강가에서 태공을 만나게 되었다. 서백이 태공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다. 우리나라의 성군이신 태공께서 예전에 장차 성인이 와서 우리 주나라를 크게 일어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당신이 바로 태공께서 말씀하신 그 성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태공 이래 참으로 오랫동안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상을 태공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뜻에서 태공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강태공이 주무왕의 총참모가 되어 폭군 은나라의 주왕을 멸한 다음 주나라의 정치를 쇄신하여 온 천하의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일신시켰다.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사상모인 강태공의 계책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기세가 속의 제나라 영지.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이로써 무왕은 상나라를 평정하고 천하의 제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사상보를 제 땅에 영구에 봉했다고 합니다. 태공이 동쪽의 봉지로 부임하러 길을 떠나는데
도중에 여러 나라를 역사에 묶여 그 행차가 매우 더디었다. 역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했다. 제가 듣기에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쉽다고 했습니다. 손님의 몸으로 잠을 매우 편안하게 자니 마치 봉지에 부임하러 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태공이 듣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바로 출발하여 새벽녘에 영구에 당도하였다. 레후가 종족들을 이끌고 와서 영구를 공격하였다. 제 나라는 그 도읍을 영구에 두었다. 옷을 입고 바로 출발하여 새벽녘에 영구에 당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 무대가 현재의 차이나처럼 광활한 지역이 아닌 육안상으로 서로 볼 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 나라가 봉지로 받은 영구의 땅과 제 나라를 쳐들어온 옆나라 레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영구. 사상 모인 제 나라의 건국자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영구의 땅을 살펴봅시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초광씨는 대화 무천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태화 때 왕시성으로 개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구려 후이 때 영주 낭랑 등지에서 살았으니 영주 왕씨라 하였고 삭방장군 권희는 사공, 곽국, 무열공 사례를 낳았다. 상기 허하송시 통소의 왕건의 상계 영주와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영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영주를 무천이라고 합니다. 무지에 흘렀던 하천이 무천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주, 광주, 익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은 또한 조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브리테니카 서서명조를 인용합니다. 본명은 쏠간, 원적은 영주, 조양이다. 영주를 또한 조양이라고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화하송시 통서는 무주에 있었던 하천인 무천을 영주라고 했으며 브리테니카는 영주를 조양이라고 했으며 신증 동국 여지스남은 무주를 조양이라고 합니다.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아리안 X가 주작된 역사를 밝힐 등대가 신증 동국 여지스남이라고 계속 말한 그 이유를. 무주와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영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무주에 있었던 능이 무릉입니다. 상기 논나라의 곡부에 있었던 성 공성이 함경도 경흥의 군명으로 강원도 강릉의 군명도 경흥으로 강릉의 군명 도원경의 원 이름이 무릉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제후국 노나라와 제나라가 무릉의 지명에서 겹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제나라의 땅을 띄워다 노나라를 만들었는지 정확히 아시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차이나 역사라고 하는 노나라와 제나라의 위치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사 25사가 모두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리지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노나라의 곡부가 있었던 강원도 강릉의 군명 철국에 왕부의 성인 국내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칠원현의 군명을 무릉 기성이라고 합니다. 기성이 바로 왕부의 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누가 어느 제후국이 왕부의 성인 국내성에 있었을까요? 추후에 밝혀집니다. 레후 강태공의 제나라에 쳐들어온 제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레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부산을 또한 동래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을 장산, 레산, 봉래라고 합니다. 레 땅에 있었던 산이 레산이고 제후가 레후로 봉래란 신시계천의 무대 봉래풍악의 금강산이었습니다. 천하의 중심 선부가 있었던 곳에 봉지를 가지고 있었던 강태공의 제나라와 동래의 군주가 충돌했던 것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의 제나라. 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제후국 제나라를 찾아봅시다. 우선 제나라는 제 땅을 봉지로 받았기 때문에 제나라가 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이란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황제국 은나라를 이은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양원에 있었던 하천이 양천이 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공암이란 제후국 노나라의 곡부 공에 있었던 바위로, 자, 노나라가 제나라의 땅을 떼어서 건국했다는 증거 2탄이 등장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경기도 양천의 군명 파릉이란 이곳이 파척의 파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상기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온주와 충청도 온양은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온양의 군명 당정이란 이곳이 상나라의 당왕이 황제국 한나라를 멸하고 황제국 상나라의 수도를 건국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제후국 논나라와 제나라의 지명에서 역사의 비밀들이 줄줄이 딸려오고 있습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제안, 용흥, 성성, 대령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안과 황해도 황주의 군명 제안은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주란 함경도 영흥과 동일한 쌍송 총간부가 있었던 박터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중심에 노나라와 제나라가 있었습니다. 제나라의 땅 제양의 군명인 경기도 양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성산 현 북쪽 1, 2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기 제후국 노나라와 관련되는 지명을 다시 인용합니다. 충청도 이산의 산천과 군명을 인용합니다. 노산 현 북쪽 오리에 있는 진산으로 일명 성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이산의 군명을 열야산 노산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창의 군명을 우고 백오 노산이라고 합니다. 노산이란 이곳에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노산을 성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제나라의 땅을 띄워서 노나라를 건국한 증거 3탄까지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우리의 바른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대하고 살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가집시다. 대중들은 자신들이 모르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외면하고 있지만 아리안 X의 역사복원 시리즈는 진가를 알아보고 계속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의 세상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소주의 마지막 왕인 주유왕의 여산봉화와 낙양인 안시성 천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